자, 검사 점수의 표준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맞는 거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맞는 거. 자, 1번. 검사의 표준 오차는 클수록 좋다. 여러분, 표준 오차라는 게 뭡니까? 그죠? 쉽게 말해서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이거예요. 그럼 이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 사실 여러분 평균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거든. 이게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오차.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째 오차 아니야. 그렇지? 오차는 클수록 좋겠어요? 작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틀렸죠? 2번에 검사의 표준 오차는 검사 점수의 타당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보통 신뢰도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서 틀렸어요. 됐어요? 3번에 표준 오차를 고려할 때 오차 범위 안의 점수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 아니면 그거는 무시해도 돼요. 정답 3번. 4번에 검사의 표준 오차, 표준 편차는 다른 겁니다. 다른 표현이 아니라 이 두 개는 다른 뜻이에요. 다른 뜻.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되겠습니다. 별표를 치진 않을게요. 31번 들어가겠습니다. 별표 크게 하나 쳐야 되고 아주 똑같은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역시나 키워드 중심으로 딱 답을 하나 기억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적성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일수록 입사 후 업무 수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뭡니까? 그렇지, 봐봐.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입사 준비를 해요. 그럼 이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삼성이 여러분들 우리가 입사를 하려면 삼성 인적성 검사를 그래서 GSAT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GSAT. 요런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험을 통과를 일단 해야 돼요. 그럼 봐봐. 여기 GSAT에서 현재 지원자들이 시험을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고득점을 80점을 받아서 이 친구가 이제 회사로 입사를 했죠. 입사 후에 이제 꽤 시간이 흘렀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났다고 해볼게요. 시험을 보고 한 1년이 흘렀습니다. 그랬을 때 고득점을 받았던 친구가 실제로 회사에서 고가가 A가 나왔고요. 반면 굉장히 커트라인 수준으로 한 60점 정도 받았던 친구가 통과는 하긴 했는데 이 친구가 1년이 지나서 봤더니 고가가 어땠냐? 고가가 C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렇죠. 바로 현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봤던 이 시험 성적과 미래에 이 사람들이 실제로 받는 인사 고가를 비교했을 때 높은 점수를 받았을 때 높은 고가가 나오고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 낮은 고가가 나오는 게 뭐냐? 그렇죠. 이거를 미래 타당도 혹은 다른 말로 그렇죠. 예언 타당도라고 합니다. 정답 몇 번?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핵심어가 뭐냐면 적성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입사 후에도 높은 점수가 나와요. 입사 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핵심어가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예언 타당도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31번 별표 크게 하나 치죠. 자, 3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라고 있거든요. 여기도 핵심 키워드가 있네. 별표까지 안 칠게요. 특정한 종류의 한 검사로 측정하려는 행동 표본이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얼마나 잘 뭡니까? 대표하는지를 나타내는 거.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때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그거를 타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답 몇 번? 타당화의 과정.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하나 체크하도록 하죠. 됐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거지만 신뢰성과 여러분 타당성은 반드시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이론 강의나 혹은 우리 문제 때 약간 시간이 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십시오. 신뢰성이라는 건 여러 번 시험을 봤을 때 일관된 성적이 나오는 게 신뢰성이고요. 타당성은 뭐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원을 뽑는데 100m 달리기를 해서 우수한 사람을 뽑는다. 그거는 타당한 게 아니죠.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다음 이 친구가 A라는 시험을 봐서 90점이 나오고 그 다음 또 B를 봐서 90점이 나오고 C를 통해서 또 90점이 나왔다. 그러면 이 시험은 전부 다 신뢰성 있는 겁니다. 비슷한 성적대가 나오니까. 오케이? 그게 신뢰성이야. 제가 이거를 아주 쉽게 사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따라오십시오. 오케이? 자, 32번 하나 봤고요. 33번 홀랜드의 리어색. 이거 정말 많이 나오죠? 제가 이거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홀랜드의 진로 발달에 관한 육각형에서 서로 대각선의 위치에서 대비되는 특성을 가지는 게 아닌 거. 제가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일단 육각형 이렇게 그리죠. 자, 육각형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리고 제가 리어색이라고 기억해라 그랬죠. 리어색. 그래서 그 다음에 S, E, C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렇죠. 이 상대방 대각선에 있는 것들이 각자 뭐가 됩니까? 상반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형이 아닌 거 너무 쉽네요. 일단 봅시다. 진취형과 탐구형,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형과 예술형, 사회형과 예술형은 붙어있네. 정답 몇 번? 정답 2번. 이렇게 봅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33번 별표 크게 하나 쳐야겠죠? 자, 그 다음 34번. 자, 이겁니다. 이게 스트레스에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별표 크게 하나 치겠습니다. 34번 별표 크게 하나 치죠.
자,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맞는 거를 물었습니다. 자, 볼게요. 스트레스 수준과 수행은 U자형이 아니라 뭡니까? 예, 역U자형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뭡니까? 그 사람의 성과를 더 높입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스트레스가 많으면 성과가 떨어진다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1번 틀렸네요. 2번에 B유형 행동은 관상동맥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B가 아니라 뭡니까? A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심장 질환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실제로 의대에서 연구를 한번 해봤더니 굉장히 좀 성격이 좀 조바심이 많고 또 뭐냐? 모든 일을 좀 완벽하게 자꾸 처리하려고 하고 또 가만히 있지 못하는 무언가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심장 질환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의대에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런 사람을 A형 유형이라고 하고요. B는 뭐냐? 좀 낙관적이고 좀 느긋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원래 의대에서 썼던 건데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성격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하나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A형, B형이 돼요. 그러면 B유형이 아니라 뭡니까? 관상동맥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그렇죠. 심장병이 높게 나오는 건 A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외적 통제자는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크게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 이게 외적 통제자가 아니라 누구냐면 내적 통제자가 돼요. 자, 이것도 잠깐만 설명할게요. 처음 나온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통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적 통제와 그 다음에 외적 통제가 있습니다. 내적 통제는 뭐냐면요. I can control my life입니다. 뭡니까? 내가 내 스스로 my life 혹은 my destiny, 내 운명을 뭐다? 결정할 수 있다. 그게 내적 통제자.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자신감 있는 사람이죠.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이게 내적 통제자고요. 외적 통제자는 뭡니까? Others can control my life.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내 삶과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고 이건 남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굉장히 능동적, 피동적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주로 굉장히 이런 내적 통제, 즉 주도적인 사람은 스트레스를 기본적으로 적게 받고요. 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피동적인 사람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적 통제자는 스트레스 상황이 노출되더라도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내적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4번은 뭡니까? 하나 암기합시다. 코티졸은 부신피질에서 방출하는 뭡니까? 스트레스 통제 호르몬입니다. 쉽게 몇 번씩 나와요. 이거랑 뭐 17 뭐 나오는 그거랑 함께 있는데 요 용어는 하나 기억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별표 34번에 크게 하나 하죠. 자, 그 다음에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직업 지도 시 직업 적응 단계, 여러분 직업 적응 단계입니다. 적응 단계. 자,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직업 생활에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적응이라고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2번에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장단점을 비교한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건 바로 직업을 선택하고 난 뒤에 적응하는 그 단계가 아니라 뭡니까? 이건 직업 선택이죠. 직업 선택 단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네요. 3번 직업 전환 및 실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만의 계획을 갖는 것도 그렇습니다. 직업 적응 단계고 은퇴 후 생애 설계하는 것도 직업 적응 단계에 해당되겠네요. 됐습니다. 정답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별표를 치진 않을게요. 자, 요거 별표 하나 치죠. 요거 제법 좀 나왔으니까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자, 봅시다. 내담자의 적성과 흥미 또는 성격이 직업적 요구와 달라. 여기까지 줄 겁시다. 내담자의 적성이나 흥미 또는 성격이 직업적 요구와 달라서 그래서 생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딴 데 가야죠. 그렇죠? 뭡니까? 직업 전환. 정답 2번. 너무 쉬운 문제예요. 하나 체크합시다. 똑같이 몇 번 나왔으니까 36번 별표 하나 치고 그 다음 37번 문제 한번 봅시다. 특성 요인 이론. 이건 여러분들 사실 1과목에 나와서 많이 나왔죠.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1과목과 2과목은 이게 사실 명확한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1과목이 2과목에 나오기도 하고 2과목이 1과목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1과목 공부가 2과목에도 나오고 2과목이 1과목에도 나온다는 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볼게요. 특성 요인 이론. 이거 뭐였습니까?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내담자 중심 상담과 특성 요인 이론은 비교해서 많이 나온다. 특성 요인 이론은 뭐다? 지시적 상담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개인의 특성과 직업적 특성이라는 걸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이 두 개를 잘 매칭을 하면 어떻게 된다?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온 건데 가정 아닌 거 봅시다. 1번.
인간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대죠. 인간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뭡니까? 있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이건 앞에서 옛날에 1과목 기출에서도 한번 풀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정답은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그래요. 37번 별표 하나 치죠. 앞쪽에서 자주 나왔던 거니까.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38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직업발달 이론. 직업발달 이론 하면 무조건 슈퍼의 성탐 확률세가 생각나야 됩니다. 뭐라고? 직업발달 이론을 다시 뭐라고? 직업발달 이론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 슈퍼의 성탐 확률세. 성탐 확률세입니다. 자, 볼게요. 직업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사실 직업발달 이론에서 슈퍼의 성탐 확률세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오케이? 자, 볼게요. 1번. 특성 요인 이론은 파슨슨의 직업지도 모델에 기초해서 형성된다. 그렇죠? 이거 아마 1과목에서 한번 했던 거네. 2번, 슈퍼의 생애 발달 단계는 뭡니까? 이게 아니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성탐 확률세, 성탐 확률세.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됐죠? 성탐 확률세. 됐죠? 그 다음, 이를 승화의 개념으로 설명한 이론은 정신분석 이론이다. 그렇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방어 기제에서 승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보면 있을 거예요. 오케이? 홀랜드의 직업적 성격 유형론에서는 중요시하는 개념은 일관도, 일치도, 분화도이다. 나중에 한번 이것도 보겠네. 맞아요. 됐어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탐 확률세 꼭 기억합시다. 성탐 확률세. 오케이? 39번.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경력 프로그램을 만들지 알아보는 평가는 뭡니까? 니즈 평가죠. 요구 평가. 정답 2번. 별표 크게 하나 시죠. 자주 나왔으니까. 마지막 40번. 이건 그냥 하나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별로 중요치는 않습니다. 직무 능력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인지 능력 중에서 지각 속도, 공간 지향과 시각 하늘, 기계적 능력에 해당된다. 정확하네요. 정답 1번. 그냥 이거 하나만 볼게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라서. 오케이?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우선 첫 번째 문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